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요번 두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가 썸네일에 걸어 놓은 것처럼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설날 오전 8시부터 새해 인사를 전달을 했고, 또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정수 배우님과의 아비안도 촬영 현장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웅보십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가수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에 못지않게 수많은 팬분들이 임영웅님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근황을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지금 현재의 언론계, 광고계, 방송가의 시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임영웅부터 코난까지 OTT 티빙이 준비한 볼거리, 뭘 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설날 연휴, 지금 오늘이 벌써 다 지났고요. 이제 내일 하루면 이 길게 느껴졌던 연휴도 끝이 납니다. 자, 이 연휴 기간에 이 OTT, 유튜브와 더불어서 TV 프로그램의 아성을 지금 뛰어넘고 있죠. 이 OTT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티빙 콘서트를 굉장히 계속 연일 보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대표 프로그램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TVN이건 JTBC건 OCN이건 엠넷이건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이 제작되어 있는 컨텐츠를 시간, 공간,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OTT가 설 연휴를 맞이하여 4가지 프로그램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 VOD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 하정우 씨가 나온 예능 프로그램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역시나 8살부터 80살까지 함께 즐기는 세대 대통합의 공연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티빙은 이틀 동안 총 36,000명의 관객을 모은 I'm Here로 서울 공연 콘서트 실황을 준비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가수 임영웅의 첫 정규 앨범 I'm Here로 수록곡을 안방 1열에서 감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K 해상도로 고척돔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앵콜 콘서트 VOD가 얼마나 티빙에서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컨텐츠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임영웅 101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실상 요번 송골매 선생님 콘서트의 시청률보다 더 앞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재방송임을 감안했을 때도 엄청난 기록이고 심지어 나훈아 선생님의 20%가 넘었던 그 시청률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청률과 직접 비교가 되면서 그 당시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어떻죠? 비록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 시청률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후발주자들 수많은 레전드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또는 KBS에서 설날 특집으로 방영됐던 여러 특집 콘서트를 비교해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0%가 훌쩍 넘는 시청률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굉장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티빙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티빙도 설날 당일날 시청 점유율이 동시간대 1, 2위를 앞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들은요. 공중파건, 종편이건, 심지어 OTT건, 심지어 유튜브건 이거저것 할 것 없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LA 콘서트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기사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보이십니까? BTS 제치고 작년 음반 판매 1위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니까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요 기사에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K-POP 국내 음반킹은 스트레이키즈다. 아니 소씨, 왜 앞에서는 방탄소년단 제치고 임영웅님이 1위 한 것 같은데 왜 여기선 또 스트레이키즈죠? 요건 약간 제목이 낚시 기사죠. 이 팩트는 이겁니다. 작년 K-POP 국내 음반킹은 스트레이키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요, 국내 내수 음악 시장에서 스트레이키즈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이 큰 사랑을 받았다. 바로 서클 차트 순위가 다시 한번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스트레이키즈가 순위를 차지한 것 같은데, 최근 수년간 이 K-POP 음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본고장인 한국에서는 어느 아이돌 그룹이 인기가 많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음반 판매량, 유튜브 조회수,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순위 등 대다수가 해외 팬의 입김이 컸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 순수 국내 인기를 들여다보았더니 그 결과가 매우 놀랍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어떻죠?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이키즈가 국내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보여주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순위가 합산된 거거든요. 서클 차트에서 직접 공개한 자료입니다. 보니까는 스트레이키즈가 1위를 차지했고, 2위에는 방탄소년단, 3위에는 에스파, 4위에는 바로 임영웅님의 I'm Here로 앨범입니다. 이게 바로 리테일 앨범 차트 국내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1위를 차지한 것 같지만 실상 이 솔로 가수 중에서 지금 임영웅님 위로 올라온 가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김호중 씨 팬덤이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면서 바싹 쫓아왔어요. 거의 뭐 2만 장 이내로 쫓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탑4에 위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연간 국내 판매량 탑10에 아이돌 그룹들을 제치고 임영웅을 비롯하여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가 3명이나 포함이 되었다. 그만큼 시니어 세대분들의 이 팬덤의 화력이 증명되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수많은 쟁쟁한 이런 음악평론가들이 이 국내 K-POP 팬덤의 파워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앨범 판매량의 결과가 매우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이전 기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작년 음반 판매량 1위가 임영웅님인 것처럼 기사를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도 낚시가 있긴 하지만 이 언론사들이 낚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사 클릭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쭉 계속하여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71만 장을 판매했다. 그렇다면 왜 110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왜 가수 임영웅님이 71만 장으로 표시가 되나요? 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량을 공개한 서클 차트의 이 리테일 앨범 차트라는 항목은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판매된 판매량을 집계했기 때문에 출하량 결국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모든 판매량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반 매장 있잖아요. 오프라인 소매점 실제 판매량을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출하량을 기준으로 삼는, 실제로 이 앨범이 막 출하가 될 거 아닙니까? 주문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앨범 차트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클 차트가 소매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71만 장이라는 건요, 온라인으로 판매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호중 씨와 거의 2만 장 또 차이가 안 나는 수치를 보여줬지만
여기에는 전체 출하량 기준으로 적힌 게 아니라 소매점에서 판매된 앨범 판매량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전체 판매량을 비교하고 보면 가수 임영웅님은 여기서 40만 장이 추가된 110만 장의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요것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건 다른 가수들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그만큼 소매점의 판매량만 따져봐도 가수 임영웅님은 솔로 가수 중에 유일하게 탑4에 위치를 한다. 이 엄청난 아이돌들과 더불어서 딱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위치한다. 자, 이런 위상은 앨범 판매량에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이 LA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1월 23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LA 콘서트가 언론의 집중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져 버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임영웅이 해외 콘서트를 앞두고서 모든 공연 입장권이 매진됐다. 전량 매진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아니,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는 사실 진작에 매진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 어떤 공지가 있었죠? 카메라나 이 설치된 장비에 의해서 판매되지 않았던 좌석 티켓을 추가로 판매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몇백 장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장이나 될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굉장히 소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자리에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를 안 했던 좌석인데 뭐 조금 조정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자리는 마련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VIP 좌석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보기 어려운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빠른 매진량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켓 판매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김호중 씨가 68만 장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소매점에서 판매된 양은 근소차인데 그러면 가수 임영웅님은 사실 초동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110만 장을 기록한 가수인데 그렇다면 전체 판매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저도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2022년 8월달 이 김호중 씨가 앨범 발매를 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말이 있네요. 클래식 앨범을 내자 판매량 70만 장에 육박한다. 이 가수 김호중 씨가 지금 보니까 이 당시 때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7월 달에 발매한 것 같습니다. 이때 추동 판매량이 뭐라고 적혀 있죠? 68만 장입니다. 68만 장. 그러니까 가수 임영웅님의 초동 판매량 110만 장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매점에서 판매가 되었던 요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실질적인 판매량은 굉장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이 가수 임영웅님의 현실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을 아마 다시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이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계속하여 얼마 전부터 조회수가 차감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의 전체 조회수도 계속하여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하여 조회수가 실제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 여기에는 제가 유튜버로서, 제가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이 내용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입덕한 분들이 콘서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스밍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세 가지만 생각을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같은 시청자,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봤던, 컴퓨터로 봤던 런던보이를 한번 봤어요. 이 4분 20초짜리잖아요. 딱 보고 아유 너무 좋아. 또 듣는 겁니다. 두 번 듣는데도 좋네요. 아유 좋아. 또 들어요.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회수가 3회가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아시는 분들은 대답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안 찍힙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선 내용에서 김호중 씨가 68만 장을 팔았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공식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1000만 뷰가 넘어가고 10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오니 예를 들어 타 팬덤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잡겠다고 24시간 막 핸드폰 10개 두고 계속 재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런던보이만 계속 재생하는 겁니다. 1000만 뷰 금방 되겠죠? 똑같아요. 소시도 제 영상 보는 분들 없어도 그냥 제가 핸드폰을 한 100개를 사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기계처럼. 그럼 조회수가 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 재생하는 것을 우리가 티켓팅할 때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티켓을 싹 사가는 이 불법 암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도요, 이렇게 막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건 프로그램이 돌리는 것처럼 반복 재생을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을 할 때마다 광고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가 송출되잖아요. 영웅님의 영상 볼 때, 소시의 영상 볼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거 공짜 아닙니다. 광고주들이 다 돈을 주고 TV 방송사에다가 광고를 넣는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TS 샴푸 광고를 TS사에서 직접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막 넣은 것처럼 광고를 넣을 때 이 광고주가 직접 돈을 내야 합니다. 유튜버들은 그걸로 수익 창출이 되는 구조죠. 근데 그냥 무제한으로 봐서 광고비가 다 날아가 버리면 뭐 실질적인 광고 효과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인터넷도 우리가 살아가는 집의 주소처럼 다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IP라고 줄여서 하거든요. 인터넷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IP가 동일한 상태에서 계속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봐도 문제가 되는데 같은 IP에서 반복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겠죠? 그럼 IP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확실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집에서 계속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잖아요? 100% 동일 IP가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에는요, 고정 IP 값이 있는데요. 이게 변경이 되질 않아요.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퇴근해서 또는 출근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계속 무한재생을 핸드폰으로 해놓고 나갔어요. 이 한 영상만. 그럼 당연히 유튜브에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이 런던보이를 단체 톡방에 쫙 뿌립니다. 그래서 이 단체 톡방에 계신 친구분들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을 막 봐요.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다 핸드폰이 또 하나씩 여분이 있어서 같은 시간대에 이 링크를 공유받은 걸 계속 눌러서 시청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유튜브에선 걸러집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우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지금 스밍을 하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실제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런던보이를 보게 되는 것처럼 스밍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음원 차트에 있는 노래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스밍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비롯하여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은요. 딱 3개의 영상을 보고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시 영상이 됐건 다른 유튜버가 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 유튜브 내에 있는 다른 영상이 됐건 3가지의 영상을 다른 영상이죠. 각각 3가지의 다른 영상을 한 번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밍하고자 하는 이 런던보이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청자들이 그렇게 시청을 하니까요. 근데 이걸 뭔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판가름하겠습니까? 같은 IP라 하더라도 집에서 계속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유튜브 조회수가 계속 줄어들었던 이 긴급 사태에 대한 해법은요, 의외로 간단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영상 3개에서 4개 정도를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그럼 짧은 영상이 좋겠죠? 짧은 영상 3, 4개를 시청하시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시의 영상 같은 경우가 거의 한 26분 정도 되잖아요. 26분 정도를 시청하고, 런던보이를 봐도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내가 막 1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나서 런던보이가 듣고 싶어서 또 들을 수도 있고, 뭐 한 30분짜리를 또 보고 나서 런던보이를 또 듣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같은 IP에서 런던보이만 계속 시청하면 누가 봐도 조작의 의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분에서 15분마다 내가 스밍하고자 하는 영상이 런던보이라면 런던보이 한번 보고 10분에서 15분 동안 여러 개의 영상들을 보거나 10분에서 15분짜리 되는 영상 1개를 보고 다시 런던보이를 보거나. 어렵지 않죠? 요거를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빠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계속 이 영상만 봐도 됐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 유튜브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라는 걸 합니다. 뭔가 변경사항이 많아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에 며칠 동안 이렇게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들의 조회수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빼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뺄 수 있게 조정값을 정하는 건 담당자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런던보이만이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갑자기 막 조회수가 확 빠졌어요. 영웅님 유튜브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질 않아요.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런 현상들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수시 영상 1분 보다가 뒤로 간 다음에 다시 런던보이 보기. 이런 건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그 보고 있는 영상을 끝까지 틀어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런던보이로 넘어가거나 뭐 내가 5분짜리 영상 3개를 본다. 똑같이 5분짜리 영상 끝까지 3개를 다 보고 나서 런던보이를 시청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KBS 공중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중플러스, KBS 연중플러스에서 진행하는 투표인데요. 떡잎부터 다르다. KBS가 발굴한 스타, 이 중 가장 대상한 스타가 누구냐? 라는 긴급 투표가 벌어졌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아마 다음번에 나올 연중플러스의 대표 스타들로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송중기 씨, 임영웅님, 한가인 씨, 이 3사람 중에 1등을 고른다고 합니다. 이런 투표 우리가 뒤질 수 없겠죠. 오늘 18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1월 24일
1월 24일 바로 내일까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막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요 투표해 주셔야 된다. 투표는 이거 어디서 하나요, 소씨? 제가 요번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바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소씨가 쉬지 않고 지금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쭉쭉 간추려서 연달아서 1시간에 하나씩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연휴니까 늦게 주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식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자, 요즘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또 부당 대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서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한 팬활동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내용 포함하고 있으니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